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스크 살짝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핀테크 기업의 고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왔을 때 이제 공공과 관련된 공공 분야에서 클라우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컴플라이언스 이슈라든지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아키텍처 구성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핀테크 기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안랩은 뭐 V3라든지 네트워크 보안 제품들,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보안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안랩도 이제 클라우드와 관련해서 보안뿐만 아니라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안랩의 클라우드 사업본부 내에서 아키텍처 컨설팅이라든지 구축, 그리고 뭐 운영이나 빌링과 같은 서비스를 고객분들께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클라우드 사용하고 계시거나 또는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여러 핀테크 기업의 담당자분들의 많은 고민들과 이런 고민들을 함께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특히나 운영자분들이나 보안 담당자분들, 실무자분들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내에서 기술적인 부분과 관리적인 부분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 순서는요. 우선 금융 비즈니스 변화에 따라서 핀테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고려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분야의 규제와 인증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융 클라우드 이제 보안 점검 사항하고 클라우드의 인프라를 실제로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안랩의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도 잠깐 구성 사례하고 서비스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핀테크 기업의 클라우드 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날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디지털을 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서도 다양한 금융과 관련된 앱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을 텐데요. 이전과 달리 이제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만 가지고 이제 경쟁을 벌이는 그런 시대는 많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대다수의 이제 메인 금융 고객사들도 모든 비즈니스 중심의 고객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놓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디지털 중심으로 금융 비즈니스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을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특히나 IT 기술이 이제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금융 고객의 이제 다양한 요구 사항이나 또한 단일 금융 기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자연스럽게 핀테크 기업이나 빅테크와 관련된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들과의 업무 제휴가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클라우드에 대한 필요와 자연스러운 수요가 생기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핀테크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고 할 때 사실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만든 이러한 서비스가 클라우드로 사용해도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 고민 가지고 계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관리적이나 기술적으로 어떻게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는지 또는 우리가 이렇게 확보한 안정성이 잘 된 것인지 검사는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자들이나 경영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 구간별로 여러 가지 아키텍처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보안을 위한 구성한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고민들에 대한 조금이나마 실마리를 좀 풀어주고 같이 고민해 본 결과들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활용 범위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네, 각 규제에 맞는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는 비중요 시스템에 대해서만 클라우드로 이용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라든지 고유 식별 정보까지도 이제는 클라우드로 이용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개정이 많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정보 차원에서의 규제 혁신이라든지 가이드라인 등도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핀테크나 금융기업은 이제 금융보안에서 발간하고 있는 금융 분야에 대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참고하시면은 각각의 요소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해야 되고 각 컴플라이언스에 맞춰서 아키텍처라든지 운영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해킹 공격뿐만 아니라 사실 클라우드는 네트워크나 이런 공유 자원을 쓰기 때문에 관리자들의 실수로 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우리가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처럼 이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진행해 왔었던 그런 보안에 대한 부분들, 외부 해킹이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보안들은 똑같이 수립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라는 특성 때문에 특히나 계정이라든지 클라우드 리소스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 형상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이전보다는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런 금융 분야의 규제의 종류와 인증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 체계 수립을 위해서 각종 관리 체계라든지 국내의 법, 제도, 표준 준수를 위한 필요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 별표로 되어 있는 좀 작게 보이실 것 같은데 별표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색깔로 표시한 부분들을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권에서 이제 가장 상위법인 전자금융거래법이 있고요. 특히 이제 클라우드 이용을 위해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이나 금융 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잘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인증에 대한 부분들은 IS 27000이라든지 IS MSP를 고려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중에서 이제 금융회사 클라우드 이용에 관련한 조항들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금융회사에서 이런 클라우드 이용에 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좀 규정을 좀 해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 기반들을 잘 살펴보면서 그 기반에 맞춰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핀테크 기업이 고려해야 될 규제나 인증 중에서 이제 관리적, 물리적 부분들을 좀 제외하고요. 클라우드상에서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 항목에 대해서 좀 뽑아봤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전자금융감독 규정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단말기 보호라든지 금융거래 준수 등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네, ISMSP에서는 인증과 관련된 사용자 인증이나 취약점 조치와 같은 사고 대응 체계 수립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S 27001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들을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 앞선 내용들이나 지금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서로 비교를 해보면 유사도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여러 가지 인증과 컴플라이언스 조건들을 좀 매핑을 해서 전자금융감독 규정 준수를 위해서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를 좀 만들었고요. 이런 가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핀테크 기업들에게 모범 사례를 좀 도출한 내용들을 가지고 각각의 기업의 서비스 형태에 맞게끔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운영 사항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한 5가지 형태로 재구성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나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다양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신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은 네이버 클라우드의 금융존에 조금 포커싱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이렇게 5가지 정도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전체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완성본입니다. 우선 살짝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구성이 되는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관리 콘솔이나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클라우드 영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한 가상 자원, 세 번째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영역으로 구분해서 어떤 부분들을 적용하면 각각의 요소들을 적용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기본 클라우드 구성 환경입니다. 우리가 VPC라든지 서브넷, 그리고 ACG나 NACL 등을 이용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경계를 가지고 서비스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VPC는
각각의 격리된 네트워크 환경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나 서비스가 접근할 수 없도록 구성이 되어 수 있습니다. 또한 서브넷을 이용해서 내부망과 외부망으로 구분된 네트워크 영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버들을 배치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외부에서 접근해야 되는 서비스들은 공개 영역, 퍼블릭 서브넷으로 배치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 DB라든지 개인정보와 같은 부분의 중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외부 접근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망으로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재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각각의 이제 서비스 환경이나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신 개발 환경이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개발이라든지 운영, 그리고 이제 보안 특화된 이런 별도의 VPC나 서브넷으로 생성해서 분리해서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도 있으십니다. 이렇게 배치가 다 끝나게 되시면 사실 우리가 접근 제어를 해야 되는데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네트워크 방어를 통해서 내 외부에 대한 통제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클라우드 내에서는 ACG나 NAC를 이용해서 대상과 서비스 용도에 맞게끔 각각의 접근 제어를 수행할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본 클라우드 구성이 완료됐으면은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고려해서 한 가지 좀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말기나 전산자료 보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네트워크와의 이제 안전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증을 좀 충족해야 되는데요. 주요 사항으로는 정보 처리 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인증과 기록에 대한 저장이 필요하고요. 또 OS 계정으로 로그인할 경우에 계정이나 비밀번호에 대해서 들어가실 텐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투팩터 인증을 통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 단말기의 정보 시스템을 우회한 인터넷 등의 통신 등의 이제 접속 차단 등을 고려하시는 구성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이런 외부와의 안전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서는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의 금융권에서 어떤 것을 제공하는지 말씀드리면, 우선 전용선 서비스인 클라우드 커넥터와 SSL VP나 IPsec VPN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VP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와의 통신 채널을 암호화되어서 구성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좀 더 안전하게 구성하실 수가 있고, 클라우드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하고 클라우드 내부하고의 전용 사설을 구성하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용선 네트워크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네트워크들과 간섭을 받지 않는 고정된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오가니제이션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다수의 멀티 어카운트들에 대한 통합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서버 어카운트나 MFA를 이용해서 앞서 말씀드린 계정에 대한 추가 인증 등을 이러한 항목들을 충족시킬 수가 있으십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데이터 저장이나 보호에 대한 항목을 좀 충족을 해야 되는데, 주요한 사항으로는 우리가 이제 백업 내용에 대한 기록과 관리, 그리고 백업 자료에 1년 이상의 기록을 관리하고 이제 보관해야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악성 코드 감염에 대한 대비와 복구 절차를 마련해야 되는데요. 네,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스토리지 서비스인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할 수 있고, 무한정 데이터를 저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보관과 삭제를 관리할 수 있는 수명 주기를 위해서는 아카이브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 송수신 과정에 있어서 암호화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KMS와 키를 보관할 수 있는 HSM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데이터나 키를 안전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계정과 권한 관리에 대한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 처리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에 대해서 장애 일시라든지 내용, 그리고 조치 사항들을 작성하고 보관을 해야 됩니다. 사실 뭐 이런 부분들 지금도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요. 예, 클라우드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사항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스템 상에서 나타나는 경고라든지 여러 가지 제어들을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셔서 상시 서비스 상태들에 대한 부분들도 유의해서 관리하셔야 되고요. 클라우드에 이제 저희가 이제 웹을 통한 접근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 외에도 OS 계정에 대한 사용 권한이나 접근 기록,
그리고 작업 내역 등에 대한 부분들도 기록하고 누가 언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항상 수집해서 이상 행위에 대한 조치들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사용 현황이나 추이 분석 등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우리 시스템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부분들도 항상 실시하셔야 됩니다. 네, 앞서 접근 제어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클라우드에서의 접근 제어는 온프레미스 환경보다 훨씬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 보안상으로 항상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클라우드가 인프라가 이제 내 것에 대한 소유가 아니라 공유 자원을 가지고 여러 사용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용자별로 꼭 필요한 최소 권한만 가지고 배포를 하셔야 되고요. 또 지속적으로 그 관리자들이나 사용 권한에 대한 부분들도 변화들에 대해서도 항상 주의 깊게 잘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을 위해서는 이제 서브 어카운트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OS 계정이라든지 DB에 대한 자체 접근을 위해서는 또 다른 서드파티 솔루션들을 통해서 조금 더 보안을 강화시켜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권한 관리 외에도 네트워크이라든지 클라우드라고 하지만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 트래픽의 패킷이라든지 사용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트래픽 모니터링이라든지 클라우드 인사이트라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서비스에 어떤 트래픽이 흐르고 어떤 위험성이 보이는지에 대한 가시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늘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시설 인프라 보안성 강화에 대한 항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주요 사항으로 해킹 방지를 위한 정보 시스템에 대한 설치와 운영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많이들 하고 계신 부분들일 거고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악성 코드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치료, 그리고 이런 기록들을 잘 관리해 주셔야 되고 또한 전자금융 기반 시설의 취약점 분석이나 평가는 연간 1회 이상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부 해킹 공격을 이제 탐지하거나 이런 활동들도 꾸준히 하고 계실 텐데요.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클라우드 업체에서 제공하는 이런 시큐리티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서 외부 침해 공격이라든지 이상 징후에 대해서도 항상 보고를 받으시고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전자금융 기반 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위해서 별도의 컨설팅이라든지 모의 해킹 등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 외에도 수시로 이런 체커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항상 조치를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이제 아까 앞서 부스에 가셔서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안내에서 이제 클라우드용으로 만든 CPP라고 하는 제품을 설치해서 백신과 호스트 IPS를 구성해서 서비스와 서버를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보 시스템 설치나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이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조치가 필요하고요. 또한 해킹 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호나 인증 시스템에 적용되는 키에 대한 절차와 관리 절차와 방법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런 공개 서버를 위한 정보보호 시스템 설치나 운영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 시큐리티 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제 세이퍼 시리즈라고 하는 파일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공개 서버에 대한 부분들을 안전을 강화하실 수도 있고 인증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MS와 HSM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조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가 다 이 클라우드 내에서 다 구축하고 운영하고 하시지 않으셔도 클라우드 제공 업체가 이런 보안과 관련된 서비스를 다양하게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하시면은 컴플라이언스 요건들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안전하게 잘 운영하실 수도 있고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모두 반영해서 서비스를 구성하면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서비스 형태의 아키텍처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아키텍처는 모든 조건이나 서비스 형태, 기업의 상황들에 맞춰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들, 컴플라이언스 이슈, 보안 강화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들로 만들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본 사항을 좀 기반으로 해서 상황과 서비스에 맞게끔 조금 더 서비스를 안전하게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자금융과 관련된 이런 컴플라이언스나 요건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금융업뿐만 아니라 공공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요건들을 잘 살펴서 하신다면은 조금 더 서비스를 강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안 사항들을 어떻게 고려하면은 서비스를 좀 더 안전하게 구성할 수 있고 어떤 요건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들을 조금 풀어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안랩 클라우드에서 저희가 만든 방법론을 통해서 고객사에 구성한 사례 한 2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저희가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운영하시고 싶어하는 고객의 사례입니다. 해당 고객은 이제 처음 앱 개발을 하시면서 다른 클라우드를 쓰신 건 아니고 네이버 클라우드 내에서 첫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하셨던 고객이고요. 신규 서비스 준비하시면서 이제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특히 이제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좀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금융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데 컴플라이언스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맞춰서 서비스 아키텍처라든지 물적 요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 안랩의 컨설팅이나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원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IDC 내에서 조그맣게 이제 앱을 개발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부분들을 빼고 일부 프론트 단과 와스 단을 좀 옮겼던 부분이고요. 기존 운영하셨던 서비스와도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용선 서비스인 클라우드 커넥트를 통해서 IDC와 네이버 클라우드를 연동하는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또 접속 단말에 대한 보안을 위해서는 사무실에서 망분리를 통해서 외부 인터넷과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단말 보호 장치들에 대한 구성들을 별도로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접속하는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또 시스템을 직접 접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 통신에 대한 정책, 아웃바운드 통신 제어 정책을 진행하고 또 시스템에 대한 단말 보호 정책을 통해서 네트워크 접근 제어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외부 네트워크 접근이라든지 시스템 단말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네트워크 로깅이라든지 시스템 로깅 등을 증적 자료들을 다 확보할 수 있고 로그 서버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구성한 사례입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외부 해킹 공격이라든지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안랩의 보안 관제 서비스를 통해서 247에 대한 보안 관제 서비스와 침해 사고 대응 체계 그리고 해킹에 대한 이런 보안 등을 같이 제공해 드린 형태가 되고요. 여기는 아직까지 안전하게 서비스를 잘 운영하고 계시는 고객입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앞선 고객과는 조금 다른 사례인데요. 여기는 멀티 어카운트로 서비스를 구성하기를 좀 바랬던 고객입니다. 멀티 어카운트라고 하면 하나의 계정, 2개의 계정, 3개의 계정 각각의 서비스별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이나 운영, 보안 등이 이제 각각의 서비스 환경에 맞게끔 어카운트를 구성하는 사례인데요. 특히 이제 해당 고객사의 경우에는 전체 네이버 클라우드 환경에서 모든 서비스를 원래 구성하고 계셨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지고 계신 앱이라든지 구동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변경을 하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개발단이나 연동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상황을 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추가적인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같이 논의를 해서 좀 전반적인 서비스 구성에 대한 변화가 없이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별도로 시큐리티 어카운트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해당 시큐리티 어카운트에 서비스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제품들과 이러한
것들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요소를 추가를 했고요. 특히 이제 이곳은 웹방화벽을 도입을 하면서 기존에 그 CSP에서 제공하는 웹방화 서비스가 아니라 좀 더 본인들의 환경에 맞게끔 관리를 하고 싶어서 서드파티 솔루션들을 이렇게 이중화를 통해서 구성하기를 원하셔서 별도로 구성을 좀 해드렸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보안 대책이라든지 접근제와 관련된 서드파티들을 추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여기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플라이언스 준수라든지 또 기술적인 보안 고려 사항들 그리고 CSP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내가 우리 서비스의 환경에 맞는 어떤 것들을 더 추가로 넣고 싶으실 때는 서드파티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안랩의 MSP 서비스인 안랩 클라우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랩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보안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좀 기반으로 해서 컨설팅에서부터 구축, 운영, 빌링, 보안에 이르기까지 모두 통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존에 이제 MSP 영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시큐리티 서비스와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보안 솔루션들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거나 필요로 해야 되는 것들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같이 컨설팅 해드리고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안랩 클라우드를 도입하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축과 운영, 보안을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안랩이라는 하나의 컨택 포인트로 다양하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이고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무엇보다도 잘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제가 금융권과 관련된 특히 핀테크 기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지만 사실 핀테크 기업이나 공공기업이나 각각의 컴플라이언스 요건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상이한 부분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구성한다던가 또는 테스트를 하든 새로운 앱을 개발하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긴 할 텐데요. 각각의 요건들에 맞춰서 구성하는 이유는 사실 보안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전에 서비스만 하는 것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다 필요 없죠. 그냥 서버에 앱 올려서 퍼블릭하게 오픈해 놓으면 됐지만 우리가 그렇게 서비스를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하시고 또 고민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나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제 점점 클라우드에서 이제 고민하실 때는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시지도 마시고요. 고민도 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와 함께 클라우드에서 조금 더 보안이 강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